사실 천원처럼 보이시죠? 너무 올라오죠. 제가 이제 올해로 42이 됐고요. 이제 아기가 둘이 있어요. 결혼을 좀 늦게 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고 6살짜리 이제 꼬마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오늘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사실은 이 학교 이야기가 학교에 그 마을에 있는 마을 주민분이 바라보는 그 학교와 그리고 우리 마을의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 이야기들이 좀 풀어져 나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좀 부탁을 하셨던 선생님들이 다 대추가 돼서 오늘 배추를 캐시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 학교 일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학부모의 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 일 전체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대신 섰습니다. 여기다 내는 포인터를 뭘로 넣을까요? 오늘 이야기는요, 그 강릉시 사천면에 있는 사천 판교리에 있어요. 그 운양초등학교라고 혹시 그 영곡이나 사천에 계신 선생님들 참고하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그 운양초등학교인데요. 이 운양초등학교는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되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학교를 이제 학교가 거의 폐교 위기의 학교들을 시내권에서 교육을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좀 같이 더불어서 살아볼 수 있을까 또 삶의 방식을 좀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이제 젊은이들이 시골 마을을 이렇게 찾으면서 또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학교가 또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모색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 학교를 만나게 됐고 또 그 SC는 또 학교와 마을 주민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잘 되어서 서로 노력을 해서 이제 학교가 폐교 위기 작년에 지금 18명의 아이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폐교 위기에 놓여서 이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막 그러던 고민하던 차에 지금은 54명이라고 하는 아이들 18명의 2배수가 새로 이제 이전을 하고 가구들이 이사를 해가지고 학교를 살려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작은 학교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이제 저희가 추진했는데요. 이 작은 학교라는 거는 참 많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그 1999년에 94년도에 경기도 두밀리라고 하는 두밀리 이제 분소가 있는데요. 되게 상징적인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교육 정책이 바뀌고 또 이제 대도시로 마을 주민들이 계속 이주해 나가면서 농촌이 이렇게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점점 없어지고 마을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학교도 경영을 해야 하니까 적자가 너무 나니까 이 학교는 폐교를 해라. 저 학교를 좀 더 옮겨서 같이 모여서 좀 큰 학교로 만들자. 이렇게 교육 정책들이 추진이 되면서 전국의 이제 작은 학교들 폐교 위기 직전에 학교들이 살아남지 못하고 우르르 다 이제 폐교가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게 바로 이제 94년도 이후의 이제 일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99년도에 전국에 971개의 교실, 그러니까 한 교사죠. 그게 이제 통폐합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94년대 두밀리 이 폐교 반대 투쟁이라고 해서 이 마을 주민들이 학교를 지켜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 대법원까지 가고 해서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학교는 없어졌지만 이 운동으로 이제 어떤 교육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작은 학교도 학교고 이 학교가 작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학교더라도 이 학교를 계속 지원하고 육성하고 작은 학교에 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지 농촌 마을도 살고 농촌의 이주민들도 다시 돌아와서 마을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운동들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가요. 남한산 초등학교라고 경기도에 이제 성남에 이제 남한산 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폐교 위기 학교였어요. 근데 그 마을에 그 남한산 초등학교를 둘러싸고 그 성남 쪽에 이제 시민 모임들, 그다음에 동호인들 모임들,
그다음에 글쓰기 모임들 이렇게 어른들이 그런 이제 모임을 하시다가 이 학교에 야유회 같은 걸 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만났는데 학교 풍광도 너무 좋고 그런데 이 학교가 폐교 위기 학교라는 거였죠. 그래서 아니 이렇게 좋은 학교가 폐교가 된다니까 너무 아깝다. 그러면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 학교를 살리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술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러면 학교로 애들을 보낼 테니까 그럼 애들이 몇 명 정도만 있으면 이 학교 폐교를 막냐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냐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서로 동의가 일어나고 이 좀 학교를 지켜내보자. 우리가 마을 이사를 오겠습니다.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찮은 일인데 그 우연의 일로 우리나라 교육에 어떤 혁신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남한산 초등학교는 방송에도 최근에 종종 나오곤 해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요. 그래서 이 남한산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꾸려지고 원래 사시던 마을 주민들 거기 이제 관광을 해서 식당을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좀 계시고 농업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을로 이주해 가는 분들이 계시면서 이제 이 학교가 이제 활발해졌어요. 그래서 이 학교가 모델이 되면서 그 전에는 폐교를 살리기 위한 그런 운동이었다면 남한산 초등학교는 대안학교라고 해서 왜 기존의 학교의 그런 공교육의 틀을 벗어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 그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남한산 초등학교에서는 공교육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이것을 바꿔나가자. 그러려면 우리가 스스로 한번 모델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굉장히 형식적인 모델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체험을 하고 또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민주적으로 그래서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국기계양대 연단 그런 것도 다 없애버리고 학부모들이 마을 주민들이 학교에 언제든지 올 수 있게끔 학교 그 시설부터 다 이렇게 다 뜯어고쳤어요. 권위적인 부분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 과정을 새롭게 짜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사교육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마을 주민 아이들, 정주민 아이들을 같이 부모들이 함께 돌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혁신이 일어나고 이 학교의 모델들이 경기도에서 뭐 정권도 바뀌고 이렇게 좀 발전을 좀 하면서 그 교육에도 이렇게 좀 혁신적인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학교의 모델들을 교육에서 이제 나라에서 그것들을 하나의 모델로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혁신학교라고 하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게 되고요. 그런 모델들이 지금 충청남도 송남초 거산분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북의 완주군의 고산초등학교, 그 다음에 사무초등학교, 경북 상주 남부초등학교,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작은학교 교육연대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동권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작은학교를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95년도에 이런 실험들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교육에 대한 열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학교에서 배운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적용을 해보고 싶은 꿈많은 교사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대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런 교육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 떠맡길 수 없다. 뭔가 대안을 찾아보자라고 이제 몸부림치던 부모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이제 하나로 되면서 이런 요구들이 전국에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학교 교육연대를 출범을 하게 됐고요. 현재 지금까지 계속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는 어떻게 이걸 출발하게 됐냐면요. 강릉도 굉장히 재밌게 시작을 했어요. 공동육아 협동조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제 말 그대로 공동육아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때 빈민타가운동, 그러니까 그 산업화가 급속히 되고 이렇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부모들은 이제 도시에서 뭐 산업 현장으로 나가게 되고 일을 하게 되고 아이들이 집에서 굉장히 많이 방치되죠. 그러니까 농촌에 살 때는 아이들이 농사를 하더라도 그 동네에서 같이 뒹굴고 그런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함께 양육이 되지만 사람들이 이제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가면서 맞벌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아이들이 방치가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뭐 옛날 그 교회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이런 종교활동 하시는 분들도 또 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그런 산업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양육이 나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가에서 함께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문제라는 문제의식으로 출발을 해가지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발전되면서 부모들이 함께 협동해서 아이들을 한번 길러보자라고 해서 공동육아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94년도인데요. 서울에 산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약 정확한 뉴스를 모르겠는데 지금 전국 단위로 강원도에는 지금 3개가 있어요.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있고요. 한 7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육아 협동조합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어린이집을 만드는데 부모들이 한 가구당 공동으로 출자를 합니다. 그래서 터전을 구하고 어린이집을 구하고 교사를 채용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같이 협동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강릉에서는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제가 임신했을 때 모임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약 횟수로 9년 정도 됐습니다. 9년 정도 됐고 저는 이제 공동육아를 다닌 지 한 8년 정도 차 되는 조합원인데요. 그때 이제 강릉에서도 이제 뭐 거창한 의미보다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그 다음에 어떤 문자 교육이나 이런 것에서 좀 해방이 돼서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많이 갇혀서 지내잖아요. 그게 아니라 마음껏 나들이 하고 동네 주민들하고도 어울리고 좀 그렇게 키워보자라고 해서 4,000명 강동리에 저희가 처음 터전을 열었어요. 그럴 때만 하더라도 이제 마을 주민들께서 아이들이 이제 뭐 시끄럽고 동력 활력도 물론 주지만 그 일반 가정주택을 그렇게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 어린이집은 시설이 아니고 이런 보통 일반 집을 저희가 전세를 내서 거기서 이제 운영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말도 많고 굉장히 탈도 많고요. 뭐 집을 안 주시겠다 그래서 무릎 꿇고 가서 막 빌어서 며칠을 빌어가지고 전세를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모태가 되어서 강릉에서는 이제 그런 게 한 8년차 정도 접어들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돼요.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이 애들을 그러면 이렇게 자연 속에서 마음껏 뒹굴고 정말 흙바닥에서 기르는 애들을 일반 학교로 보낼 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모들이 고민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대안은 뭐 그렇다고 지역에 대안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안학교가 반드시 뭐 이렇게 또 답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공교육에 아이들을 또 보내자니 경쟁도 앞서고 요새 아이들 학원도 굉장히 많이 다니잖아요. 선행학습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런 경쟁 속에 또 아이를 또 던져놓기도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고 그러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까지는 못 만들더라도 우리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방과 후에 그런 것들 연속선상에서 좀 해보자라는 고민도 하게 되고 이러다가 작년 봄에요. 작년 2월에 그 다음에 년도에 학교를 보낸 엄마들이 모여서 저는 그때 이제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학교를 일단 보냈습니다. 저기 금광리에 금광초등학교라고 하는 곳에 아이를 보냈어요. 거기 이제 2년차 정도 다니고 있을 무렵이었는데 그때 이제 뭐 방과후 학교를 만들어야 할까 어쩔까 이런 고민들을 막 하고 있는데 저희 조합원 아이들이 그 다음에 연도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이제 많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시골 학교로 보낼까 말까 고민을 하고 이러다가 그때 마침 저희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있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선생님이 경기도 쪽에서 아까 바로 그 남한산 초등학교나 그런 학교 운동을 하시는 선생님이 교사 모임을 강릉에서 꾸려가지고 서울에서 공부하러 다니시면서 강릉에 근무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저희 그 조합에 조합을 벌이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고민을 같이 하면서 한번 그런 모욕 하나는 열려져 있고 세 개가 닫혀 있지. 그것이 정말 가능한 것이냐 불가능한 거야 하면서 모였어요. 그래서 얘기나 좀 들어보자. 여기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같이 보는 터전인데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3월에 2월 달에 모여서 한번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작은 학교가 이렇게 폐교육의 학교가 이렇게 가고 있어 이런 모임들이 있구나 라고 이제 작은 학교 교육연대라고 하는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준비 모임을 계속 있습니다. 여기 뭐 지금 막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다 쓸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골의 작은 학교 교감선생님 초대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금강초등학교도 폐교 위기 학교였는데 그 금강리 주민들이 살려줬어요. 동문회랑 또 그 교장선생님께서 앞장서셔가지고 시내에 나가서 설명회도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설명 오셨지만 지금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듣고 그리고 서기론 선생님이라고 이 선생님께서 그 남한산 초등학교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교육 혁신 운동을 하신 장본인이시기도 한데 이 선생님을 모셔다가 초청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감 선거가 6월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이 교육감이 교육을 좀 변화시켜 보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작은 학교 모델들을 이제 교육의 현장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초청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정교조라고 하는 곳에서 같이 함께 저희가 혁신 모임을 했지만 저희하고 좀 생각하는 바들이 좀 다르면서 각자 그럼 하대 연대를 가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 끝에 저희가 8월에 그러니까 3월에부터 모여가지고 논의를 급격하게 진행하면서 8월에 저희가 학교를 물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학교 교육연대의 교육 철학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학교로 어디가 좋을 것인가. 근데 기존 학교에서는 이미 교육이 굉장히 관료화되어 있고 그래서 같이 논의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큰 학교보다는 그리고 시내권 학교보다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원하는 것들이 시골의 작은 학교였고 그래서 여러 학교를 물색하다 그렇게 운양초등학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양초등학교에서 거기에 선생님들이 4분이 계셨어요. 교장선생님, 교원선생님 빼고 동선생님도 5분이 계시고 학급이 대학급이었습니다. 애들 복식 수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학교에서 저희들이 그런 취지를 설명하고 또 그 교사회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서 학교에서 좋다 그럼 같이 해보자라고 이제 마을 동창회, 동문회, 마을 주민들이 같이 이제 합세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에 이 학교가 다시 되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는 이 학교의 아이들이 일정 정도 들어와서 반을 구성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반은 만약에 4명이면 그 반은 중학급이면 그 학교도 문을 닫아야 됩니다. 계속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6학급이 돼야지만 계속 갈 수 있어서 저희들이 마을 시내권의 어머니들을 예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서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등록받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보낼 의향이 있다 없다. 그래서 그 사이에도 이제 이런 공식적인 거 외에도 제가 굉장히 모임을 한 100번까지는 좀 많고요. 정말 한 7, 80번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들어오는 멤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교육에 대한 미련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 교육 철학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그리고 동네로 이주해 올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계속 이제 이야기 나누고 공부 모임하고 교육 자료를 같이 함께 보고 책 보고 이러면서 좀 고민했어요. 1월 때부터 마을 주민들이 결합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 학부모회가 있었고요. 아주 작은 소수의 학부모들이셨지만 마을 주민들하고 굉장히 이렇게 단단하게 잘 묶여 있었는데 이 무렵에 이제 그 사천의 장목반에 또 이제 바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장목반에서 같이 함께 농사도 지으시고 거기 지역에 난 농산물들을 이제 연결해서 판로라든지 그 관련한 그런 활동을 하시는 그런 것들이 같이 함께 연계가 되면서 그런 분들이 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자연스럽게 걸어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엄마들이 모여서 이제 계속 토론하고 또 학교에서 저희가 지금 학교도 굉장히 자주 들어가는데요. 계속 학부모 아카데미라든가 그 다음에 초청 강연회라든가 또 교육 소모임이라고 해서 별도의 또 소모임들이 계속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작은 학교 교육연대에 가입한 이제 강원도의 이제 유일한 학교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틀거리로 이제 함께 하냐면요. 이제 저희가 지향하는 건 마을 공동체입니다. 학교이긴 하지만 마을 주민들하고 함께 가는 거라서 항상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그 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논의하지만 그 마을 주민들께서 프로그램에 거의 많이 참여를 해주세요. 참여하시고 또 저희가 또 사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견을 묻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거의 의지를 한다고 할까요? 저희들이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그 학교가 마을의 학교예요. 그래서 거기가 다 넓은 이제 버담이죠. 그 농사를 짓는 곳이라서
우리 어머님들, 할머님들, 할아버님들 오셔가지고 생참도 학교 마당에서 드시고 화장실도 이용하시고 뭐 소잡거나 뭐 양미리 굽거나 그럼 다 학교에 와서 같이 어울려서 하시고 웅양 한솥밥이라고 해서 계속 내려오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모시고 같이 학교에서 밥도 해서 같이 나누고 그런 전통들이 저희는 그대로 다 고스란히 저희가 시대권에 젊은 엄마들이 들어가서 그 마을 공동체가 깨지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가 이제 첫 번째 원칙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주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먼저 그 모임을 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속속들이 들어가서 한 10가구 정도가 지금 8가구 정도가 집을 사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개조해서 들어가거나 공동주택을 만들어서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집이 거기가 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집을 이제 같이 함께 짓자라는 이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제 어른들이 땅도 막 알아봐 주시고 계속 이제 정보를 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학교는 배움과 소통으로 성장하는 이제 학교입니다. 그래서 배움이란 뭐 교육이 되겠고요. 이 소통이란 게 바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마을 학부모, 교사,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그런 학교로 가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지금 현재 꾸려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다른 일반 학교들하고 좀 다른 게요. 보통 40분 수업하고 10분 휴식하고 또 이렇게 수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중심으로 교육을 끌어가는데요. 저희는 1시간 블록제로 수업을 하는데 그래서 1시간 반을 수업을 하고 그다음 30분 동안 놀고 또 1시간 반 수업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선생님들이 교육 과정도 선생님하고 아이들 또 학부모가 같이 해가지고 같이 짭니다. 그리고 그런 기존에 있던 교육 방식이나 틀거리들을 좀 전면적으로 다 이렇게 좀 내려놓고요. 교과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이들 수준도 이미 벗어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재구성합니다. 뭐 사회 시간에 내고장 알기 뭐 이러면 거기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나와요. 뭐 사회과 구조에 나오는 뭐 경도, 위도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런 정보들이라는 게 그걸 애들이 다 받아듣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험이 없습니다. 학교에. 그리고 성적표도 아이들이 직접 작성하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이 해주는 성적표를 같이 받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시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초학력을 는 기본적으로 신경을 쓰지만 교육활동은 굉장히 좀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면 일단 마을의 산에 산책부터 갑니다.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어떨 때는 산책을 갔다가 느껴서 이 수업을 통제를 못하기도 한대요. 네, 그러면 이제 시내학교 같으면 난리가 나죠. 그때 이제 안 합니다. 그리고 수업이 3,000% 빠져나가서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다 말고 이제 애들이랑 뭐 바닷가까지 걸어갔다 온다던가 막 그런 이제 재미난 애들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다모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다모임은 뭐냐면 학교 운영에 관한 모든 이제 그것들을 아이들이 다 모인 회의를 전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결정 내리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을 또 굉장히 그 결정난 것에 대해서 애들이 서로 책임감을 갖고 굉장히 잘 따르는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이후에 방과후 활동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학원을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안에서 방과후 활동을 하는데 그 방과후 활동도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방과후 활동을 전체가 다 회의를 붙였어요. 그래서 뭐 주문을 받아서 거기서 다시 토론을 해서 이제 팀을 만들고 그것도 이제 보통 반으로 운영이 되는데 여기는 통합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가지를 가지고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비 오는 날에 이제 운동장에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널브러져가지고 이렇게 비 맞고 있는 장면이고요. 요거는 이제 학교 뒤에 저희가 텃밭을 아이들이 이제 농사를 저 요번에 가마니로 쌀농사를 지었는데 가마니로 한 2가마니인가 3가마니가 나와서 이번에 이제 12월에 마을 잔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농사도 열심히 잘 짓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학부모들도 그렇고 거기 마을 주민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그 재주가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학부모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직접 그렇게 아이들한테 수업을 이끄는 그런 부분도 매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들도 이제 수업에 참여하기도 하시고 활동에 참여하고 요거는 이제 염색하는 그러니까 이 학교가 이제 활기를 띠다 보니까요. 재밌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제 마을에. 원래 마을이 학교를 중심으로도 그 마을 주민들께서 이렇게 단합이 굉장히 잘 되셨지만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음악회 작은 음악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름에 이렇게 했어요. 뒤에는 이제 아빠들이에요. 아빠들이고 마을 주민들이 다 우리 사진이에요. 어르신들이 다 오셔가지고 제가 소문 안 내고 하려고 했는데 시내나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셔가지고 구경을 하셨어요.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그 동네 사시는 어머니들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임을 하면서 그 원래 사셨던 어머니들하고 언니 동생 관계를 이제 트는 거죠. 마을에 어르신들만 있다가 다른 외지에서 시집을 오셔서 그 마을에서 계속 일을 하시는데 다들 보니까 심각한 우울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부라도 물론 있지만 그러니까 소통을 못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없고 소통을 못하니까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한다 모임한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버거워하실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나오세요. 그리고 저희가 그분들 중심으로 학교 임원들도 다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리더십도 굉장히 잘 하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를 붙잡고 이제 가정사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동생들이 많이 생긴 거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나이가 동갑이라도 언니 하면서 이제 깍듯하게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교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는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또 공동협동조합 아이들이 또 들어가면서 또 거기서 마실 문화 같은 걸 퍼뜨렸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도 3, 4, 5, 20 전직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천하고 시내에서 다니는 아이들도 물론 있는데 그 아이들이 계속 섞입니다. 저희 아이들만 하더라도 거의 방학 동안에는 그 동네 아이들 집을 전전할 정도로 아예 거기 가서 그냥 살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나누지 못한 문화도 나누고 밤에 서로 마실도 하고 같이 술도 나눠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험하지 못한 밤에 동네 언니들하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간다든가 목욕탕을 같이 다닌다든가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사천진리 쪽으로 이렇게 횟집이라든가 건어물 같은 거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횟집에서 회 뜨는 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사천에서 농사 짓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구성원들이 또 어디죠? 다문화 가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변에서 이제 시집 오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가 저희끼리 다양하게 되게 섞여서 재미난 체험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경험을. 최근에는 이제 자기가 만든 장을 판다거나 아니면 농사진 쌀을 서로 다 나눈다거나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서 서로 그런 이제 교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품 판매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참 쌀 팔기 힘들었는데 올해는 엄마들이 다 사 먹어줘가지고 되게 편하다 이런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때 사 먹을 수 있어서 참 좋고요. 그래서 그런 소통이 마을 중심으로 굉장히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아빠들도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학교에 품을 쓸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이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고쳐야 될 때도 많고 그래서 아빠들이 모여서 학교 만들기를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제 돌봄이 필요한 가족들이 많아요. 엄마가 가출했다거나 조부모님 밑에서 크는 아이들도 있고 또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먹거리라든가 아니면 입을거리나 이런 것들도 이제 상처가 되지 않은 방식으로 이렇게 전달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집수리를 같이 함께 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방학이라든가 주말이나 이럴 때는 아이들이 계속 모이거든요. 그러면 그 집 아이를 저희가 같이 데리고 와서 같이 먹고 자기도 해요. 집에서 먹고 자기도 하고 같이 함께 생활을 하면서 재미난 경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원래 이 꼭지가 저희 이제 참살기 마을을 운양학당 마을이라고 운양학당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이제 진행했던 사업을 소개하는 건데요. 이제 그 사업을 하려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이 마을에 다른 아마 움직임들도 많이 있었을 건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참살기를 올해 저희가 학교에서 학부모 마을 이제 어른들 중심으로 해서 한 참살기 마을을 저희가 올해 처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운양학당 만들기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운양학당은 운양초등학교에 있던 자리가 약 200년 전에 그 성균관 유생이 고향으로 내려오면서 이 마을에 이제 서당을 열게 됐어요. 근데 그 서당 자리가 지금 학교 자리도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그 현판도 아직 있는데 이 마을 뒤에 보면은 허균 시비가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제 중기의 어떤
그런 이제 학문에 있어서 좀 어떤 새로운 그런 개혁의 학문을 이렇게 펼쳤던 장군이기도 한데 저희 운양이 저희가 추구하는 작은 학교 정신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연의 일치로 좀 잘 맞아 떨어지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 연계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도 뭐 인문학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허균에 대한 공부도 지금 굉장히 재미있게 잘 꾸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참살기 마을을 신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학교가 지금 사계리에 걸쳐져 있거든요. 판교 1, 2에 있지만 그 사천, 그러니까 판교 1, 2리, 그 다음에 사천, 진리, 예, 이렇게 하평리 이렇게 4개에 걸쳐 있는 학교인데요. 거기 이장님들도 이제 도와주시고 또 마을 주민들 같이 학교 운영위원회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원두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밖에서 수업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른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라고 이제 또 야외 학습장, 교육장을 또 같이 지어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잘 참여를 잘 해서 잘 마무리가 돼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2등을 했어요. 잘 봐주셔가지고 그래서 엄마들이 뜻하지 않게 좋은 성과가 있어서 굉장히 기뻐했고요. 함께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학교 운동의 모습인데요.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죠.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어쨌든 이 학교는 폐교 위기에서 학교를 이제 다시 살리는 데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이 학교가 잘 가려면 여러 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제도 학부모회 하면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어떤 분이 오시냐에 따라가지고 학교가 제대로 가고 안 가고 굉장히 영향이 있더라고요. 이 학교에 가보면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환경이 굉장히 좋은데 왜 나무가 없냐고 물어봤더니 운영위원장님께서 예전 교장 선생님이 학교가 헌해야 된다고 100년으로 나무를 다 쳐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학교 숲 만들기 공모를 했습니다. 도로 나무를 심자고 그렇게 애써서 이제 공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 주민분들한테도 마을 주민분들이 경계를 갖고 계신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치맛바람이 있는 어떤 엄마들이 떼거지로 들어와서 이렇게 마을을 망가뜨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다행히 참 결합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오히려 그 학교가 좀 혁신적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게 되고, 그 와중에 다양한 의견들을 교사나 또 아이들, 학부모들, 마을 주민들이 이게 서로 의견들이 다른 게 이제 좀 차이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통합을 해서 하나로 갈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일단 저희는 목표는 마을에 정주하는 또 교육을 고민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오게 해서 그 마을에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 학교가 좀 강등의 그런 교육을 하는 좋은 학교로 자리를 잡아서 이런 학교가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민은요, 그 사천에 학교가 2개가 있어요. 사천초등학교가 있고 운영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저희가 학군의 이제 운영초등학교가 이제 뭐 혁신학교를 한다, 여러 지원이 있다 하면서 이쪽 마을도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일부가요. 왜냐하면 전에 사천초등학교에 있던 교장 선생님께서 운영초등학교를 통폐합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나름 세우셨어요. 그래서 뭐 얼마를 주고 이제 그 학교를 인수를 하네, 뭐 이런 이제 논의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그거는 이미 이제 좀 정리가 다시 된 거죠. 이제 고민은 뭐냐면, 중요한 건 운영초등학교가 어떤 특별한 교육과정으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마을의 사천초등학교와 함께 같이 저희가 이제 학습 교류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제 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가서 같이 했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이 학교가 더 좋다, 저 학교가 더 좋다 이런 걸로 이렇게 갈리는 게 아니라 함께 동반 성장하는 좋은 학교를 같이 거듭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려고 그런 애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 그 작은학교 교육연대에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사천학교도 들어가셨어요. 사천초등학교도. 그 다음에 영국초등학교도 현재 지금 들어가 계시고, 선생님들이 운영초등학교가 아니더라도 사천이나 영국은 이미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저희 학교만이 아니라 사천면 주민들과 모두 하나가 되는 그런 학교로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뭐 어떤 작은 학교의 어떤 무슨 뭐 교육 철학이니 뭐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뭐 어떻게 바꿔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원래부터 이 운양초등학교는 이미 그 마을에 아주 소중한 자산이었고 또 그 마을의 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보물 속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보물이 되는 거고 저희 아이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바꿔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는 학교를 원래 그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원래의 모습을 찾도록 하는 그런 노력으로 저희들은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거고요. 그래서 많이들 또 관심을 가지고 많이들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께서. 그 마을 주민들 입장으로 또 이 학교 이야기를 풀어보면 굉장히 재밌을 텐데요. 저희는 이제 이런 교육운동을 했던 그런 이제 또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 또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예 부족하지만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좀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운양 초등학교는 대안학교로 지금 거의 대안학교잖아요, 그치? 대안학교는 아니고요. 공교육 틀을 그대로 갖고 있고 교육청에서 이번에 혁신학교를 지정을 해주셨어요. 지정은 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대안학교 쪽으로 많이 기울어 가는데 네. 지금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대안학교를 공교육학교 혁신학교를 가는데 중학교는 지금 없잖아요. 중학교는 없어서 저희들이 아이들을 다 저걸 사천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 사천 중학교를 갈 겁니다. 네? 사천 중학교를 가려고 근데 사천중학교 공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공교육인데 저희가 이 운양초등학교 만나기 이전에는 그런 학교가 없었거든요. 근데 해보는 거죠 뭐.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무의미하게 해보는 것일까를 만드는 이렇게 쉽게 제가 사천초등학교 위원장인데요. 네. 그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들도 지금 사천초등학교 문제점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지금 그런 혁신학교에 전문적으로 다른 선생님들 괜찮은데 지금 사천초등학교나 다른 초등 선생님들이 강원도에 적을 듣고 있지 않고 다 경기도에 적을 듣고 있는 선생님들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을 강원도에서 와서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었다가 1년, 2년, 3년째 되면 다 몽주, 가평, 여주래가 다 올라가요. 예, 저희가 그 교사 문제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거든요. 어떻게 했냐면요. 한 선생님이 경기도에 적을 두고 이제 아이를 키우려고 강릉에 이제 시댁 친정이 있으니까 강릉에 3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간 참이었어요. 저희가 꽉 잡았죠. 책임을 져라. 3년 동안 잡혔지만 그리고 사천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80명 정도 되는데 80명 되는데 지금 사천에서 그 적을 두고 시내로 가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서 시내 나가는지를 한번 분석해 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왜냐하면 그 운양초등학교도 그 한솔초등학교하고 그 택지 율곡초등학교로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어머님들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는 게요. 그 시골에 살면서 교육 환경들이 학원이나 이런 것들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뭐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똑같이 적어도 시내 아이들보다는 월등하지 못하지만 우리 아이가 그런 자극이나 교육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시골 학교에 그냥 어떤 정말 의지를 갖고 오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냥 시골 학교를 거쳐 가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부모 입장으로 봤을 때 내 자식이 정말 그런 교육 환경에 차별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저항감을 많이 갖고 계셨고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래 니네들 한번 그렇게 해봐라 잘도 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아이는 계속 보내고 계신데 저희는 문제는 그런 교사들이 처음에는 제공이었지만 그런 교사의 모임이 꾸려져 있고 지금 강릉에 적을 주신 선생님들도 그 교사의 모임에 지금 계속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실험적인 거고 그 다음에 문제는 남들이 다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학교를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이런 사례가 하나둘 만들어지면 지금 시내권에 호남초등학교가 혁신학교를 지정을 받았거든요. 호남초등학교를 지정을 받았고 저희는 사천 중학교로 이제 아이들을 보낼 텐데 이 사천에 계속 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집들도 있고 들어왔는데 운양초 학군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천초로 내년에 가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초기 모임을 이 운양초로 보내려고 모임은 했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시골에 들어가서 살려고 했던 거지 그 학교를 보내려고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거기 동네에 살 곳이 없으면 그쪽으로
마을에 집을 구해서 그쪽에 들어가서 사천 초등학교로 가자.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천 중학교에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어차피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뭐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들어간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운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어떻게 그 학교를 바꿔내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뭐 교육감한테 편지도 쓰고 그 다음에 뭐 교육청에 읍소도 하고. 근데 선생님들이 오지 않으면 선생님들을 발령을 내주지 않으면 근데 선생님들을 인물없게 발령을 못 내준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안에도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 학교에 점수 따러 오신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그 교육 과정을 저희가 수업을 다 완전 100%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다 그냥 깝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 선생님은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왜 내 수업을 다 오픈해야 되느냐. 근데 다른 선생님도 예,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한 거고 저는 성과가 나중에 계속 될 거예요. 중학교도 또 바꾸시면 되겠네요. 근데 영향이 되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거기 게시된 분이 또 올라가니까 조금씩 바꾸는 거지 어차피 크게 변하는 건 없거든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오늘의 이제 실은 농초등학교, 초등학교 특히 이제 좀 약간 소외적인 이슈가 초등학교 문제를 논의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말만 되게 좋은데 또 실은 이제 오늘 발제해내는 제 핵심 포인트는 학교가 마을하고 같이 어울려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마을에 참여하고 이 안에서 이제 학교를 바로 세운다는 포커스가 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실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동촌에 교장 선생님이 4년, 그리고 선생님도 3년 다니고 바뀌는데 실은 이게 중심이 누가 쓸 거냐. 근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르신들이 마을 학교에 들어가서 딱 중심을 세우면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왜냐면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은 계속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이런 오늘 이제 학교 얘기를 든 거는 저희가 아주 이 마을 만들기의 그 명언 중 하나가 아이 한 명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마을이 한 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솔레마을도 체험 이런 거에 굉장히 휴양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체험 휴양을 하려면 1번 초등학생을 잡아야 돼요. 초등학생을 잡으면 어머니들은 자동으로 따라오고 거기서 실제적으로 마을에 집에서 반찬거리와 농산물을 구매하는 구매력을 가진 어머니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좀 포커스들을 오늘 지금 다 이렇게 논의하기 너무 어렵고 저녁 시간에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솔레마 여기 지금 334리 포함한 이 마을이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서 어떻게 다음에 뭘 할 건가. 두 번째는 학교 지금 여기 이제 마을에는 학교가 없습니다만 이제 이런 학교와 마을 공동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이들을 이제 해나갈 건지 이런 고민들을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일 안타까운 게 정말 오지로 갈수록 마을의 어르신들이 벽화 그려달라고 하면 80%가 아이들을 그리는 거거든요. 왜?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냥 벽화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르신들이 위안을 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는지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있다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좀 시간이 굉장히 쫄리기 시작하는데 지금 저 6시까지 저희가 2가지 사례를 더 남았는데 네, 1가지 사례만. 그래서 덕장봉 마을 사례 발표는 5분만 쉬었다가 저희가 지금 이제 오늘 좀 갑자기 어르신들이 갑자기 학교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생소하실 거긴 한데 실은 농촌 마을과 도시 초등학교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실은 지난해 어떤 모 마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초등학교 지금 여기 솔레 한산 지역의 학교랑 상황이 비슷한데 위원장님이 결단을 내리셨어요. 마을에서 우리는 버스를 전주 시내 학교로 보냅니다. 투자를 하자. 그래가지고 버스로 초등학교를 계속 투자 날랐어요. 1년 동안 해보니까 거기서 마을 어르신들하고 학부모 도시에 지금 학부모들하고 자연스럽게 교류 관계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한 2년, 3년 지나니까 그 마을에 생산되는 많은 농산물들 학교에서 구매도 해주고 또 학부모들이 마을 행사에 와서 도움도 주시고 반대로
초등학교에서 행사했을 때 어르신들이 가서 같이 어울리시고 이런 사례들이 좀 이따가 좀 나눠보기로 하고요. 조금 저희가 5분 쉬었다가 덕장봉 마을의 사례를 듣고 식사를 하시는 걸로 하고 저희가 오늘 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참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을 하실 분들은 2만 원이고요. 그냥 오늘 저녁에 숙박을 안 하시고 가시겠다 하는 분은 만 원이에요. 그래서 신부장님, 네, 신부장님에게 숙박비, 참가비를 꼭 나눠서 해주실 수 있다. 5분 쉬었다가 지나가겠습니다.